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한 게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뭐다? 패권 경쟁.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지오 어프로치, 지정학적인 접근을 할 때 지리적이면서 정치적인 접근이야. 그게 바로 어디야? 대만 문제.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대만 자체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해. 똑같아. 우리가 북한 국가로 인정해 안 해? 안 하지. 네,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을 인정을 안 해. 유엔 가입하고 안 하고랑은 별개야. 대한민국 어디에서? 국방부에서는 북한은 뭐야? 무장 집단이야. 국가가 아니잖아. 그 무장 집단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체해야 되는 거야. 근데 희생이 많이 따르니까 또 더구나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을. 그래서 지금 뭐다? 우리의 공권력이라는 건 뭐야? 행정이. 그 행정은 뭐야? 통치권은 뭐야? 주권이 거기에 일시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일시적인 게 지금 오래됐어. 똑같아. 옆에 건물에 뭐가? 강도가 있어. 그 강도가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고 인지를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경찰특공대가 딱 들어가려다가 이거 인질이 위험하다. 그래서 보류 상태야. 그러면 그 건물은 그 강도 영토야? 대한민국 영토지. 거기에 인질은 강도의 국민이야? 대한민국 주민이야? 대한민국 국민이야. 똑같아. 북한 지역도. 거꾸로 중국이 바라보는 대만도 똑같아. 대만을 절대 국가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핵심은 미중 패권을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좀 내용들이 있어.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것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대하는 거랑 같다. 즉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뭐야?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돼? 장제스 그 정권을 이렇게 결국은 장제스 정부가 대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을 때 당연히 뭐야? 무력으로 대만까지를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맞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봐. 그 당시에 중국 해군이 얼마나 취약해. 그래서 대만을 공격하기에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장제스 정부가 결국은 본토에서 쫓겨나고 이제 대만을 가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영향력을 못 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하나의 중국 속에 편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큰 사건이 터져. 이게 바로 뭐야? 한반도 전쟁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모택동에는 생각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거야. 대만을 저거를 통으로 다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동북아시아 쪽에서 전쟁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야? 메가더 상륙작전 이후로 뭐야? 한반도에서 계속 중국 영토로 미군과 연합국 세력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야? 흔히 말하는 인해전술 중국군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그때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은 우리한테 고마워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한국 전쟁이 거의 오래됐잖아. 1953년 7월 27일까지인가? 휴전협정까지 계속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6.25 전쟁이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야. 오랜 기간 전쟁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중국군 그 상황에서 이제 답보 상태에 있고 해군력이 약했다는 거. 당시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 전체를 통해서 왜 대만을 통일을 못 시켰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해군력이 약했다. 대만까지 가서 공격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다. 이 두 가지야.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 그런데 미중 패권과 관련해가지고 사관학교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바로 요거는 사실은 독서 활동이 좀 있어야 돼. 바로 그게 뭐다? 펠로 시작해서 사로 끝나. 뭐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누가 지은 거야? 역사학자 투키티데스.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은 이 투키티데스가 연구를 했어. 당시에 그리스 폴리스들이랑 로마, 그 당시에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와 같은 싸움에서 제1패권 국가가 있고 제2패권 국가가 있으면은 제1패권 국가가 전체를 장악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쟁도 점점 더 세력을 키워오는 세력이 있다. 아테네가 있으면 스파르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뭐야? 제1패권 국가가 지금 어디야? 미국이야. 제2패권 국가가 어디야? 지금 중국이야. 그런데 결국은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에서 투키티데스가 이야기하는 투키티데스의 함정, 그건 뭐냐면은 제1패권 국가와 제2패권 국가, 그건 뭐냐면은 제1패권 국가와 제2패권 국가, 떠오르는 제2패권 국가는 자신이 제1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본적인 거고, 그것을 역사적인 지중해의 전쟁사를 통해서 밝혀냈어. 근데 이와 같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우리는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 그래. 투키티데스 트랩이라 그래. 그래서 그것을 세계에서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을 또 연구를 해본 거야. 거의 한 70%가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여기에다가 적용되면 제1패권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 뭐야? 어쨌든 미 해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군사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갔다. 결국은 어느 순간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보고서가 많았었어.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투키디데스 함정은 결국은 그 두 가지야. 원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2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1패권 국가가 제2패권 국가를 괴멸시키든지, 반대로 제2패권 국가가 어쨌든 간에 제1패권 국가가 되기 위하여 뭐다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이론들이 있어. 그게 아니다. 흔히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 트랩이라고도 있지만 우리는 또 뭐도 있어. 이런 것이 있어. 중진국 함정. 중진국이 돼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걸리는 트랩 함정. 그게 있어. 바로 그게 딱 중국이야. 중국은 국가 전체로는 GDP가 클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에 아직도 뭐야? 1인당 GDP는 형편없어. 여전히 뭐야? 중진국 수준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항상 뭐야? 함정이 있어. 트랩이 있어, 트랩. 그게 결국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못하고 다 꼬꾸러지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 예외적인 국가가 있지. 어느 나라? 그래, 우리나라야. 그런데 그와 같은 중진국 함정이 결국은 뭐다? 문제가 돼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게 최근 이론이야. 바로 뭐냐면은 중국이 제2패권 국가에서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 결국은 뭐야? 지금 상황이 비슷해. 거의 뭐냐면은 다시 힘없는 예전의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왜? 미국의 반도체 압박하지. 이제 그렇게 됐듯이 중국도 또한 중진국 함정에서 걸려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추락할 것 같은 위기에 있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국은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새로운 이론이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야기하는 투키디데스 거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어. 투키디데스는 당시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한 패권 경쟁이었고, 그래서 뭐다? 결국은 제1패권 국가가 전쟁을 걸든 제2패권 국가가 전쟁을 걸든 어떤 목적이냐면 서로가 뭐야? 자기의 제1패권 국가를 유지하거나 등극하려고 하는 거지. 제1패권 국가는 그걸 유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제2패권 국가는 자기네들이 제1패권 국가로 등극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하고, 그와 같은 어차피 우리 인류는 그러한 함정에 걸려있어. 그래서 세계대전도 그랬다.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다. 그런 부분이 바로 뭐야? 투키디데스 트랩이야.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중진국 트랩이다. 중진국 함정이다. 그래서 중국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었을 때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막 대만 본토를 넘어가가지고서 뭐야 일본 영해를 때리는가 하면 막 난리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하원 의장이 결국은 이제 대만에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떠났었을 때 그 다음에는 훈련이 싹 중지가 되는 거야. 그만큼 미국이 뭐다? 대만에 개입하지 말라 이거야. 대만은 원래부터 어느 땅이다? 중국 땅이다. 중국 영토다. 지금도 중국 영토다. 다만 우리가 통치권이 미치고 있지 못할 뿐이다. 똑같아 우리가 북한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부분 것을 가지고서 미중 패권 관련해 대만 침공의 가능성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만 특히 남진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서로가 주장이 다르죠. 결국은 중국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만이 걸려있고 필리핀이 걸려있으니까 곳곳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자기네의 깃발을 꽂으면은 그 기준으로 뭐가? 그 인근 해역이 뭐가 돼? 영해가 되고, 그 영해의 뭐야? 수직 상공이 영공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뭐다? 바다고 자신들의 영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인공섬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미국의 항공모함이 여기는 뭐가 중국해냐? 여기는 공해다. 그래서 그 작전 명칭이 뭐다? 미 해군의 작전 명칭이 항해의 자유작전이라 그래. 그래서 항해의 자유는 공해상의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는 거야. 즉 중국으로 영해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항해의 자유작전이란 뭐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다? 영해수호다 이거야. 영해수호. 그래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와 같은 미중 패권 경쟁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전쟁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쟁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이미 나와 있어. 당연히 미국 승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미 해군 또 미 공군까지,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것은 미 공군이야. 미 해군은 어디야?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들은 다 해군 소속이야. 탑건은 탑건은 최고 전투기 조종사잖아. 대한민국의 탑건은 공군의 최고 전투기 조종사야. 근데 미국의 탑건은 해군의 최고 전투기 조종사. 공군은 육지에서 이륙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이륙하는 것은 날렵한 전투기 이렇게 있잖아. 사모람제 할래봐야 폭격기. 그래서 이제 주로 전략기지가 앤더슨 공군기지야. 괌에 내가 거기 가봤어. 또 그래서 어떻게 돼? B-52 폭격기.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 내는 거야. 융단 폭격기.
죽음의 백조 들어봤어? 진짜 백조 모양으로 생겼어. 네, 그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뭐다? 어쨌든 제공권 장악에서의 공군력에 있어서 그와 같은 화력 기준으로 보면은 미 공군이, 그 다음에 뭐야? 전력 기준으로 보면 미 해군이 다 세계 1위, 2위야. 그러면은 아무리 중국 잘해봤자 세계 3위야. 게임이 안 되죠. 근데 1, 2위가 있는데 1, 2위가 힘을 합쳐가지고 있는데 3위가 어떻게 당연히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미중 패권 경쟁을 기준으로 해서 대만 부분 것에 대해서 대만 또는 뭐야? 이 자유작전, 특히 영해수호냐, 항해의 자유냐,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냐, 이게 충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랑, 그래서 뭐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 재작년에, 그 다음에 3년 전서부터 계속 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물어봤어. 그냥 관심 갖는 시사일 때 자기가 그걸 노후 전쟁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북핵 위기, 그 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 중국의 그와 같은 경제적 패권, 특히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그리고 또 뭐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산 특히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지는 거라. 이건 경제적인 패권이고, 그 다음에 뭐야? 군사 패권 관련해 대만 문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 아까 얘기했던 항해의 자유작전이냐, 아니면은 자신들의 영해수호냐, 이게 충돌하고, 이런 부분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학생의 견해와 거기에 따른 뭐다?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준비되셨죠?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 정세가 매우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남진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무력 충돌까지 그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 경쟁과 관련해가지고서 심각한 시나리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학생의 견해 얘기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어떤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될지 말해보세요. 현재 미중 패권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1패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그 뒤를 이은 경쟁인데, 지금 중국은 현재 제1패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으로 넘어간 중진국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진국으로 나가다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중국은 전쟁을 펼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우회인 미국의 향할 것이 아닌 주변인 대만, 심지어는 중국의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 중국의 무역입니다. 잘못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항해관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의 중진국 핵국에서의 대한민국 중국이 위해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를 한번 더욱더 잘 갖춰줘서 이를 막아 우리나라를 강화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끝이 되어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조금 어렵죠?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고조되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그와 같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근거로는 주로 투키티데스의 함정과 그리고 중진국 함정 이론 두 가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키티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얘기했듯이 군사 패권화 경향이 강해질수록 세계 제2패권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경쟁의식, 그것이 곧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측면이랑, 두 번째, 최근에 따르면은 중진국 함정에 벗어나지 못할 때 군사 패권화함으로써 그 중진국 함정에서 넘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은 결국은 지금 현재 경제적 충돌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경제적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로 미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와 그리고 또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가지고 또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돌은 조만간에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국제정세 분석가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능하면은 친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특히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SK 공장, 이와 같은 부분 것은 지나치게 미국 중심이 아닌가, 이 부분 거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만큼은 안보와 군사적 측면과는 독립된 대중국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압력이 클지언정 중국과의 경제적 측면은 여전히 강화돼야 되고,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 또 그네들의 노동력을 서로 결합해서 예전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갔었을 때, 대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는
보다 더 해소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과 별개로 안보적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경제는 철저한 경제 논리로 진입해야 되고 안보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건 있지만은 안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보다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국이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대만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었을 때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쉽게 도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가장 위협적인 것은 중국이 스스로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야기시키고 그 기회를 틈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저희 견해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군사적 측면,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의 강화와, 그리고 중국 자체보다는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보다 더 튼튼히 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있잖아. 그냥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행동을 가지는 않아요. 미국에도 안 가요. 군사적 충돌은 어떻게 충돌이 돼? 어디를? 대만을. 그리고 또 어디에? 그 영해 지역과 같은 분쟁, 영토 분쟁. 요걸 가지고서 군사적 충돌을 하지. 그러면은 그 군사적 충돌 부분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영 주장하는 부분과 영토 분쟁이 지금도 아직도 일본과 계속 하고 있어. 그 부분이랑 아니면은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그와 같은 침공. 자기네 나라라고 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그게 일본이 뭐야?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지 중국이 뭐 대한민국과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은 미국과 일본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먼저 중국이 도발을 얻다가 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어디? 대한민국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은 어디를? 남진할, 대만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요. 대만 친구. 관련해가지고서 부분 거 어떻게 물어보는 해야 미중 패권 경쟁이냐, 대만에서의 위기 가능성 부분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같이 얘기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